저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박교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북한의 유해화학 설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학 설비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한 물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건 뭐 독가스 생산하자고 설비를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유해화학 설비가 중간 물질들이, 이게 중간에서 나오는 물질이나 최종 물질들이 다르게 따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유럽에서 바젤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세 개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요문으로 나가면 뭐 이탈리아, 이리로 가면은 스위스, 이리로 가면은 뭐 독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경 지역에서 이 사고 났던 것 때문에 북한 지역의 라인강, 죄송합니다. 유럽 지역의 라인강까지 오염이 되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서의 대규모 누출 사고 이런 부분들이나 있으면은 이게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2012년도 구미 물산 누출을 계기로 해서 장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고는 여전히 납니다. 근데 사고는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 소식을 통해서 간간히 듣고 오픈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겠나, 우리의 한 70년대 이전의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짐작들을 막연하면 해봅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방법론만 제공되면 굉장히 이 안전은 수준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히 보면은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전근대적일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년도, 70년 된 공장입니다. 설립된 정수화학 공장, 카바이드와 스케칠 비료, 인비료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화학 비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비료 공장은 원료만 싹 바꾸면은 화약이 제조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텐진항 폭발, 그다음 여기서 용천역 폭발 이런 사건도 보면은 사실은 TNT가 트리나이트로톨루엔입니다만은 여기가 요거랑 비료 원료는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자면은 사실은 미사일의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 뿐만 아니고 이제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도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욕심을 내자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미 불산 누출 이거 봤습니다. 이거 보면은 잎에 보면은 이 불산이 이렇게 쭉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HF라고 얘기합니다. 불산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흔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 쭉 떨어진 데 잎에 축적되어 있던 그 농도를 가지고 이 불산이 어느 정도까지 퍼졌냐, 어느 농도로 퍼졌냐 하는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 유럽 이 세베소 지역의 이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사고가 났는데 요거는 여기 사실은 이것도 비료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비료 중간재가 덮쳐 나와서 마침 비가 오고 하는 바람에 마을에 퍼졌는데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독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흙을 1km 이렇게 딱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려요? 멀리 바다 싣고 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간에 비가 한번 퍼지면은. 다음. 이게 보면 7일로, 11로, 16일로 이거 많이 보던 장면 같아요. 이거 불산 사고 났을 때도 우리도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뭔지 잘 몰라가지고 소수 사람만 입원시키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로 알고는 이렇게 못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데자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 이탈리아가 가톨릭이 굉장히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요 시기 때만큼은 임산부들에게 낙태를 특별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왜? 이 독성 물질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늑장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EU에서는 유럽은 참 이런 걸 잘해요. 자기네들이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 한번 터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셉에서 1, 2, 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장외 영향평가서는 셉에서 3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992년도에 95년도에 도입했던 그 PSM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셉에서 2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갈수록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여기서 뭐 세부사항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정밀하고 정교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마련하는 방법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 천진항 폭발 이것도 폭발 사고인데 뭐 반경 몇 킬로 내에 여기 보면 구덩이가 생긴 게 우리가 이제 크레이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폭발이 되면 물구덩이가 생깁니다. 아까 그 용천역 폭발에도 뭐 보셨지만은 구덩이가 폭발해서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용천역 폭발 사고는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 사실은 삽입했다가 뺐는데 이게 뭐 이스라엘 모사드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도공 물질 만들었던 이란 과학자들이 그냥 북한에 가시니까 얘들을 갖다 처리하려고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뭐 음모 이론입니다. 다음. 여기도 보면 중국 정부들이 이게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중부장하고 들어가서 처리를 하면서 뭐 영향 없다 이런데 실제로 물고기들이 영향 없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겠어요? 이렇게 죽은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시아나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가리죠, 그죠? 폭발 한번 하고 나면은 여기는 중국 천진항은 야적장에서 이렇게 실어놨던 부분에서 폭발했던 부분인데 아마 질산화물이 폭발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나온 정보는 없기 때문에 폭발 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을 닫고 했던 부분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다른 화학 물질도 다 터져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물질 메틸 메카탄 뭐 질산화물 시아나물 그 다음에 심정지 일으킬 정도의 독성가스 이런 것들이 그냥 추출됐다고 차례차례 이제 보도가 되고 측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세베소 보팔 사고, 구미 사고 이렇게 쭉 봤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강력한 규제, 옵사이트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제도를 환경부에서 빨리 도입했습니다. 요거 뭐 제가 제도 설계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에서도 강력한 규제, 세베소 디렉티브 1, 2, 3를 도입해가지고 했습니다. 요거 보고 이때 있던 그 유니온 카바이드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PSM, RMP 이 제도를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은 요게 불행하게도 인도에서는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정작 당사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이게 장외라는 게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업장외 이 얘기입니다. 사고가 펑 터지면은 사업장 밖으로 여기 보면은 뭐 162m 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2km, 3km 된 지점에 어떤 게 있냐는 거에 따라 가지고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화재 폭발이 되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요 안에 어떤 공장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물질을 하느냐,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 고온고압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제한한 제도가 장외 영향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이건 세계적으로 뭐 어디서 가나 이렇게 다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뭐가 위험한가를 보고 이게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얼마만큼 자주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이제 흔히 위험도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만 요거는 자주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자주 일어나냐, 얼마나 영향이 크냐 요 두 가지 함수인데 이런 것들로 위험도를 계산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은 갖춰야 될 내용들, 요거는 법적인 사항들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어쨌든 근대적인 선진국의 기법, 유럽이나 미국의 기법을 저희가 참조해서 요렇게 하면은 잘 관리가 됩니다 하는 부분, 요거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요 자료들을 사실 만약에 북한에 제공한다면은 이 방법론을 제공한다면 굉장히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지역의 화학 사고로부터 결국은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후되거나 부족한 안전장치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결국 제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전근대적인 안전관리 체계, 이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안전관리 인력의 훈련, 그 다음에 비상사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메인테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안전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정보도 우리 욕심이지만 이 부분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에서 공개 안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이제 피아노 이런 거 할 때마다 피아노 악보를 예를 듭니다. 이 피아노를 잘 치신 분들은 이렇게 악보를 딱 보면 곡이 머릿속에 쫙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P&ID 동정도면 잘 보는 분들은 이렇게 쫙 보면은 원가가 계산이 된대요. 주르륵 보면 이거는 어떤 물질이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여기는 어떤 부분은 감척분을 하는 것까지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분자들까지 아마 이 생산 물질 전체 공정은 물론 생산 물질 수량까지 아마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유사 시에를 대비해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경 근처나 혹은 상류 지역에서 대형 화학물질 누출할 때는 우리나라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까지도 작게는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